자, 아까 78번까지 했습니다. 이번엔 79번.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했고요. 보니까 2020년 10월 10일 날 자기 소유의 주택 매매와 관련해서 개공일과 유효기간 5개월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5개월짜리 했습니다. 지금. 그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니까 갑과 을 간의 전속중개계약 기간은 3개월로 단축이 된다 그랬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5개월 되는 거예요. 그냥 약정이 우선하는 거예요. 없을 때만 3개월이 되는 거죠. 응? 2번. 을이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해야 될 기간은 보존기간 3년. 이것도 틀렸고. 3번. 을이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을 때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겠다. 정보 공개했을 때는 공개한 사실을 갖다가 말로 하면 안 되고 문서로 통지하게 돼 있죠. 전속중개 의뢰 받았을 때 의무 생기는 걸 보면 일단 전속중개계약서를 써야 되고 서면으로 해야 되고 3년간 보존하셔야 되겠다. 기본이고, 두 번째는 널리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하셔야 되겠다. 정보 공개 의무. 이렇게. 이게 제일 핵심적 의무죠. 그 다음에 공개했으면 공개한 사실을 손님한테 통보해 주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일처리 과정에서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하게 돼 있다. 이게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죠. 전속으로 맡은 부동산 사장님의 의무가 요 4가지. 가장 핵심적 의무는 정보 공개할 의무죠. 요거. 공개했다고 통지할 때 이때는 공개한 내용을 통지할 때는 문서로 하셔야 되지. 말로 하면 안 되고. 이거고. 여기도 보고할 의무. 업무 처리 상황을 그때그때 보고하는 거 이것도 뭘로 하셔야 돼? 문서로 하셔야 돼. 문서로.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지금. 문서로 하셔야 된다.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5번. 4번입니다, 4번.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느나 의뢰인인 손님이 을개공은 2020년 10월 20일 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다. 정보 공개 며칠 내 하죠, 이거? 7일 이내 공개하셔. 그러니까 10월 20일 이내가 아니고 10월 17일까지 공개해야 돼요. 17일 이내, 20일이 아니고. 그래서 틀린 거고요. 5번.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해야 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아닌데 문서로 해야 되죠. 가만히 보면 요 정보 공개는 7일 이내 하게 돼 있고요. 공개했다고 통보하는 것은 이것은 지체 없이 통보입니다. 그리고 일의 진척사항을 그때그때 통지하는 것은 2주일에 뭐예요? 1회 이상 이렇게 되죠. 3가지. 얘하고 얘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개는 7공주파로 기억하시라고요. 공개는 7일 이내. 공개 사실 통보는 지체 없이 통보. 통보라는 글자가 보면 대부분 보면 지체 없이 통보가 많아요. 통보, 지체 없이 통보. 이렇게. 업무 처리 사항 통지는 최소한 2주일에 1번 이상은 통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79번에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죠. 자, 80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고요. 일반 중개계약서,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의 서식은 모두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이 별지 서식이란 말이 법정 서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이게 법정 서식하고 같은 말.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을 얘기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다. 그것도 다 법정 서식이라는 뜻입니다. 다 같은 말. 근데 국토교통부령을 또 다르게 부를 때는 시행규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나오는 별지 서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전부 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법정 서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 있습니까? 일반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를 꼭 써야 될 건 아니지만 법정 서식은 만들어 놨어요. 전속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 있습니까? 그걸 꼭 써야 됩니다. 만들어 놨어요. 2개 다 있어요, 법정 서식은.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꼭 써야 될 것은 아니고 전속 중개계약서는 꼭 써야 돼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지. 자, 2번.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 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모두 법정 서식을 써야 되겠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전속만 쓰는 겁니다. 2번 틀렸네. 3번. 일반 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몇 년간 보존하는데요? 3년이죠. 일반 중개계약서는요? 그게 없어. 그 뜻이 3번입니다. 그 말이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번.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의뢰인과 개공의 권리 의무를 적어놓고 있어요. 인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상의 개업공인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같아요. 우리가 이거 읽어보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의무 권리와 관련해서 거기 나와 있는 그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된 내용, 그것만큼은 같아요. 뭐가 틀리냐면 요런 게 틀리죠. 요런 거. 요게 서식에 있는 내용이에요. 두 개 밑에가. 요게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을 보면 일반은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서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공통되는 거냐면 5번처럼 잘못해서 잘못 설명하고 잘못해가지고 사고 내고 그러면 물어줘야 돼. 손해배상 책임 내용은 전속 중개계약서도 똑같은 글자가 써져 있고 일반 중개계약서에도 손해배상 책임져야 돼.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써져 있어요. 이건 차이가 없어요. 그게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이쪽이 일반 중개계약서, 이쪽이 전속이다. 아무래도 내용 자체는 전속이 좀 더 많아요, 내용이. 근데 요건 차이가 없어요, 요건.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 4번, 5번은 들러리예요. 예? 그걸 꼭 아시라 이런 뜻이 아니고 뭘 아셔야 되겠어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1번, 2번, 3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자, 81번 풀어보십니다. 정보 공개할 내용. 그쵸? 소벽 씨라는 사람이 연근을 입에 물고 환장하는 것을 보고 권공이 예찬하더라. 정인지 임. 이렇게. 그 권공이 누구예요? 권리관계하고 공법상 규제 두 가지인데 기억번에 보면 이건 벽이죠, 벽. 니은번은요? 인적상. 이건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개할 내용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니은번. 디귿번은요? 연계성. 들어갑니다, 이건. 리을번은요? 시설의 상태. 시설의 상태죠, 지금? 소벽시 할 때 시자예요. 그래서 공개할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니은번 빼고요.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되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자, 82번 가시겠습니다, 이번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 없다. 전속으로 맡겨놨어도 의뢰인이 자기가 찾아내갖고 그 사람이랑 막 조건을 막 교섭해갖고 둘이 그냥 매매계약서 딱 쓰는 거 괜찮아요. 전속이라도. 그걸 막지는 않아요. 다만 전속으로 의뢰한 의뢰인은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이 그 말을 믿고 활동하면서 이미 비용을 쓴 게 있다면 쓴 비용은 어떻게 해요? 보전을 해줘야 돼. 물어줘야 돼. 그죠? 다만 그 비용도 복비 50%를 넘을 수는 없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1번이에요. 1번 틀린 거죠. 지금 체결할 수 있어요. 3번이나 나온 거예요. 2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원칙적으로 중개 대상물의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어때요? 공개해야 되지. 권공할 때 공짜잖아요. 정보 공개할 내용이잖아요. 공법상 규제. 응? 2번 틀렸죠? 3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하여 그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공도 이제 뭐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잖아요. 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나왔잖아요, 지금.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에 개업 공인중개사랑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때요?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 소공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그 서류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소공이 서명 날인하는 거 어떤 서류예요? 확인설명서하고 계약서, 거래계약서 2개만 서명
및 날인하는 거지, 이것도. 그 두 가지만.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서공은 날인할 의무 자체가 없어요.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해요. 서공은 여기 안 껴줘요. 그래서 3번은 그것 때문에 틀린 거고요. 기출지문이에요, 이거 3번. 4번 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의 기재란에는 권리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구별되어 있다. 그죠? 요약집에 오시면 그 전속중개계약서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 중에서 거기 뭐죠? 기본서에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전용하고 취득용 이렇게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예? 나눠져 있습니다. 4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 근데 중요하지 않지만 이게 기출문제에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5번 개혁공인중개사가 국토유통물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어때요? 요거 안 쓰면 전속중개계약서를 안 썼다. 첫 번째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잖아요. 요 두 번째 의무 요걸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공개를 7일 내야 될 거 안 했다. 이거 위반하면요. 임등치잖아요. 이건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좀 약한 거잖아요, 의무가. 그러니까 업무정지. 핵심은 공개할 의무. 공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임등치. 그죠? 그러니까 5번은 지금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1번이요, 2번이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1번 의무, 2번 의무. 1번. 그런 게 뭐예요? 등록 취소 아니죠? 이걸 내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다 업무정지, 등록 취소였어요. 업무정지가 아니고. 그러다가 이게 낮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는 거예요. 업무정지. 1번, 2번 구별하실 것? 이렇게. 자, 계속 졸면은 어떻게 하냐면 지명을 해서 문제를 갖다 큰 소리로 읽고 푸는 형벌을 가하겠어요. 그래야 안 잔다고. 네. 자, 지금 제가 한 명을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졸면 자, 일어나서 크게 읽고 문제를 풀도록 이렇게. 자, 83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사례 문제입니다. 사례 문제 이제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공 A는 강남구 소재 토지 소유자 B의 토지에 대한 매도를 전속으로 의뢰받고 땅인데 강남에 있는 땅이네요. 야, 비싸겠네 이거. 자, 2020년 7월 1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서 8월 1일 중개를 완성시켜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게 했다가 A가 행한 행위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7월 1일 날 전속으로 맡은 겁니다. 근데 8월 1일 날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한 달 걸렸네, 한 달. 1번 2020년 8월 10일 8월 10일? A는 강남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를 신고를 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물어보고 있네. 우리 앞에서 했던 건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서 쓴 때부터 30일 내에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약서 쓴 게 8월 1일이잖아요. 계약서 쓴 거, 매매계약서 쓴 거. 그러면 여기서 3개월이니까 30일이니까 8월 10일 날 신고한 건 잘한 거죠? 네. 그 다음에 2번. 만일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한 중 아까 유효기한을 어떻게 정했죠? 정한 건 없네. 유효기한 중 B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아까 스스로 발견한 사람이랑 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대신에 뭐예요? 비용은 물어줘야지. 비용 물어주는 건데 개혁공인중개사 A는 중개 완성을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 60만 원이어도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만을 B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네. 그죠? 비용 쓴 게 60만 원이나 돼. 그렇지만 그 쓴 비용을 100%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약정한 복비의 50%가 상한선. 약정한 복비가 100만 원이니까 그 절반인 5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거지. 60만 원 썼어도 50만 원만 받아낼 수 있다. 그 얘기죠 지금? 네. 3번 2020년 7월 5일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하고 아니 7월 1일 날 맡았는데 5일 날 공개했으면 잘했죠. 7일 이내 공개할 건데 5일 만에 공개한 거니까 잘한 거죠.
그 다음에 7월 7일에 일간신문에 광고를 또 했다. 7월 7일 날 또 일간신문에 광고까지 냈어요.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잖아요. 그치, 하나만 하면 되는데 지금 뭐예요? 정보망에도 올리고 광고도 냈잖아. 너무 훌륭하죠? 그러면 잘했다 이렇게 박수 쳐주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2020년 7월 5일 정보망의 B와 정보망의 B와 B가 누구죠? 여기서 땅임자, 토지 소유자 B와 가압류 채권자 C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러시면 안 돼. 인적사항 공개하면 공개 금지라니까 이거. 네. 5번 2020년 7월 13일 업무 처리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B에게 문서로 통보했다. 7월 13일은 뭐냐면 아까 맡은 게 7월 1일이었죠. 그러면 7월 1일에 맡았으면 2주일에 한 번 이상은 보고하게 돼 있어요. 뭐로요? 이때도 문서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7월 14일까지는 최소한 한 번은 보고해야 된다고. 2주니까. 13일 날 했네. 잘했지. 가까스로 지킨 거예요. 네. 틀린 건 없습니다. 틀린 건 4번이죠. 쭉쭉쭉 넘어가셔서 90번으로 갈 겁니다. 이제 155페이지 정보망입니다. 정보망. 이번에 이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갱신 청구권 생긴 거 생긴다 그랬는데 그게 옛날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통과가 잘 안 되다가 다른 거 막 정신없이 다른 거 막 싸우느라고 그건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통과가 잘 안 되다가 이번에 그 통과돼가지고 옛날에는 2년을 보장했던 걸 지금 이제 4년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상가는 몇 년을 보장하죠? 실질적으로 10년이잖아. 상가는 10년. 근데 주택은 이제 몇 년을 보장하는 거예요? 4년 실질적으로. 그거 옛날 2년 보장했던 걸 2년 늘린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견해가 지금 최근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반대하는 견해가 조금 더 많은 걸 나오더라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 그러지? 왜 그걸 반대할까? 옛날에 2년 최단 2년 보장해 줄 때 있잖아요. 그때도 뭐라고 그랬었냐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2년 보장해 주면 그 다음에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주인들이 보증금 많이 올리고 막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2년 보장해 주는 대신에. 그래서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때 반대하는 견해가 그거예요. 2년만 주인들이 그 다음에 올리려고 그러니까 쫓아낸다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한번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그 살고 나오는 기간이 거의 3년 6개월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럼 지금도 이 제도 안 만들어도 현실적으로 거의 4년 정도 살고 나와요, 보통은. 근데 뭐냐면 중간에 이제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게 좀 고통스러운 건데 그 못 올린 게 아니고 5%를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나쁜 법입니까?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법 같은데. 주인들은 주인이 뭐가 피해가 되는데? 많이 못 올려서 피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세를 몇 개 놓고 있는데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세입자가 월세 잘 내면 됐지. 그리고 또 시간이 돼서 물가가 올라가면 월세 올려달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적당하게 올려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막 얼마나 배 터지게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못 살겠어 진짜. 모르겠어요. 이 성향인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리 상가 계약할 때도 안 올렸어요.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올려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까지도 막 그냥 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임대인들도 좀 생각해야 돼. 그 세입자가 이게 잘 살고 그래야 주인한테도 좋은 거잖아. 좋은 주인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반대 견해가 높은 것은 언론 탓이에요. 언론 탓이에요. 언론에서 막 나중에 막 전세가 폭등한다고 지금 야단이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폭등 안 했어? 그전에도 올릴 걸 다 올렸어요. 그러나 저러나 올라가.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올리려고 다 마음 먹고 있어. 그 사람들은 올리려고 많이 올리려고. 다만 올리는 그 텀이 2년에서 이제 4년으로 늘어났을 뿐이에요. 4년 되면 또 많이 올리겠지 또. 또 월세로 많이 바꾸겠지 뭐 또. 그런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당연한 현상. 그거. 근데 이제
그게 4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4년도 너무 짧아요. 5% 제한 두는 거. 우리 또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길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짧대요. 4년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이 더 높다는 거. 예? 참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막 그러려니 하면서 세상은 그러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 하면 못 삽니다. 속이 터져서 못 삽니다. 자, 90번입니다. 옳은 것은 그죠? 저볼 때는 다 같이 잘 살아야 됩니다. 좀 양보하고. 예? 자, 90번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국장의 승인을 얻는다.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절차를 보시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요건을 갖추잖아요. 그래서 지정 신청을 해요. 그러면 지정을 해줘요. 지정 처분이 있게 되면 그때 그 다음에 약관인 운영규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설치 운영이에요. 이런 단계예요. 이렇게. 지정 신청, 지정 처분. 근데 지정이 있게 되면 이때 거래정보 사업자가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만들어 승인받는다. 승인. 그 다음에 설치 운영.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운영규정이 여기잖아요. 운영규정은 사업자로 지정받기 전에 만들어요? 지정받은 뒤에 만들어요? 뒤에 만들잖아요. 그럼 구비서류는 뭐냐? 지정받으려고 내는 서류가 구비서류예요. 여기 보면 지정 신청할 때 수수료도 낸다고요. 돈도 들어가고요.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그죠? 내란 소리가 없어요. 여기는. 공짜야, 공짜. 구비서류 내야 되죠. 지정받으려고 내는 구비서류 있잖아요. 많이, 5가지예요, 5가지. 그 구비서류 5가지 거기에는 운영규정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지정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만들어 승인받는 거니까. 순서가.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운영규정을 만들어 승인받으시오. 운영규정이 여기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 만들어서 승인받는 거니. 나중에 만들어요, 나중에. 지정받고 나서. 그러니까 구비서류에는 운영규정 들어가지 않는다. 네, 그죠? 그 다음에 2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방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1,000명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지정 요건 뭐죠? 지정 요건? 지정이 필요한 요건? 5가지죠. 5가지. 암기할 때 우리가 지정을 받으려면 500명 이상이 컴퓨터를 어떻게 하셔야 돼? 부전공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500명 이상이 컴퓨터를 뭐 해야 된다고요? 부전공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정받으려면 500명 이상이 컴퓨터를 갖다가 부전공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5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공이 회원이에요. 근데 그 회원 숫자가 지금 2번 지문이죠. 전국적으로는 500명 이상인데, 그죠? 한 군데 시도별로는 최소한 몇 명 이상이요? 2군데 이상의 시도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두 군데 이상의 시도. 그 다음에 시도별로 최소한 몇 명? 30명. 5에서 2 뺀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2개니까 2군데 이상의 시도. 그 다음에 거기서 각 시도별로는 30명 이상. 이렇게 3개. 여기 지금 2번 지문은 틀린 게 10개 이상의 시도가 아니고 뭐예요? 2군데 이상의 시도. 그리고 시도에서는 각 몇 명요? 30명 이상. 그럼 10개 이상 요거 틀렸다고 봐야죠. 3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이나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지정받으려면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죠. 요거. 이 컴퓨터 설비는 용량이나 성능이 좋아서 다수 회원들이 동시에 가입해서 이용할 때 이게 다운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용량이 좋아야 돼요. 이 컴퓨터 설비의 용량은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한다. 컴퓨터 설비의 성능과 용량은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한다. 그게 동그라미 3번이죠? 맞는 얘기죠. 4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했다면 국장은 지정을 취소시켜야 된다. 자,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가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 취소해요. 5가지를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했었어요. 지취와 쥐퍼요. 지취와 부운 사이다치 하는요. 1달러입니다. 이렇게 1불입니다. 자, 지취와 부원은 사이다치 하는 1불 1달러입니다. 이렇게 하네요. 여기 지금 4번 집은 어떤 거냐면 그 중에서 1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때부터 1년 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 아니했다면 요 1불 할 때 요 일자입니다. 그때는 지정 취소를 갖다가 해야 된다요? 할 수도 있다요? 할 수도 있다. 요거 틀렸네요. 해야 된다 그러면 옳지 않습니다. 5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일 유명한 거 이거잖아요. 사이다차. 사이다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제일 핵심인데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 이외의자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공 아닌 사람으로부터 부탁받은 정보를 올려주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그 다음에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했다. 누가? 거래정보 사업자가. 그러면 그 사업자는 지정을 취소당할 수 있다. 면서 동시에 형사처벌. 5번은 지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해놨죠? 500과 정도가 아니에요. 형사처벌이라고. 형사처벌. 1항 1반. 형사처벌감이에요. 다른 정보를 공개했다고 돼 있잖아. 이 다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 이외의자의 정보를 공개해 주거나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공들 간에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 이 3가지 법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지정 취소 사유가 된과 동시에 뭐예요? 1항 1반. 이게 제일 위반의 정도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이. 맞는 건 몇 번이게요? 3번이죠. 자, 94페이지에 가보십니다. 박스 안에 있고 한번 해볼게요. 박스 안에 뭐가 들어갈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쩌? 전국적으로 몇 명 이상의 개공이 가입했어야 된다. 500명 이상. 그 다음에 니은 에서라고 돼 있죠. 뭐가 들어가야 돼? 10개 이상의 시도가 아니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그렇죠? 각 몇 명 이상? 30명 이상. 이렇게. 그러면 답이 몇 번이에요, 그러면? 아, 그 뒤에 또 하나 더 있죠? 정보처리기사 몇 명 이상? 1명. 공인인증사도 1명 이상. 이거죠?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이 전자는 정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얘기하면 이것도 1명 이상, 1명 이상. 이건 공인중개사고 이것은 개공이고, 여기는 이제, 여기 정보처리기사나 요 공인중개사는 그 직원들이나 임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 다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기는 회원들을 얘기고요. 500명 이상은. 요 1명 이상, 1명 이상은 직원들이나 임원들 중에 증 소지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하고 얘는 다른 얘기입니다. 위에는 회원, 개공, 밑에는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 그래서 몇 번입니까요? 5번인가요? 아니, 이거 아무것도 몰라도 답이 5번밖에 안 되는 것만 보니까. 끝에가 이거 1명 이상, 1명 이상 알잖아, 이거. 1명 이상이죠?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 앞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허망하네. 끝에 거만 알면은 이게 문제 풀리잖아, 지금. 2명 이상 없잖아요. 옛날에는 2명 이상이었어요. 지금은 1명 이상이에요. 1명 이상, 1명 이상. 이렇게. 자, 또 넘어갑니다, 이번에요. 97번 가시겠습니다. 97번 한번 풀어보십니다. 1번 어렵네요. 여기는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공 1명 이상과 정보처리 기능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어디가 틀린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1명 이상부터 틀렸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뭐라고 하셔야 돼? 공인중개사 1명 이상. 그 다음에 요 전자는 정보처리 기사예요. 기능사가 아니고. 요새는 기능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기능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옛날 기출지문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수험생들이 기절하려고 그랬었죠. 기능사. 근데 기사하고 기능사가 다르다 이거지, 그때. 지금은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기능사 그러면 안 되고, 기사. 근데 그거보다 앞에 있는 개공이 틀렸어요,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한 명 이상 이렇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2번은 과기정통부 아니고, 누구의 승인? 요 승인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입니다. 국장의 승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국장이며 지정권자나 취소권자 다 국장이요. 근데 취소 처분할 때는 청문해야 됩니까? 청문해서 취소하는 거죠. 지정 취소? 취소니까 청문 거치는 겁니다. 다만 요 5개 취소 사유 중에서 청문하기에 적합지 않는 게 하나 있죠. 원래 청문하는데 요 불이죠, 불. 불이 뭐예요? 계속적인 설치나 운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가능하다. 왜 계속적인 설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을까요? 왜일까요? 돌아가셨잖아요. 사망. 또 어떻게 해요? 해산. 그죠? 사망, 해산.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적인 설치 운영이 불가능하더라. 예.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이건 청문하기는 좀 맞지 않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때는 이때만큼은 청문 사유가 아니다. 앞에 4개는 청문하는 거예요. 마지막 것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이게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봐야 되고요. 4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해서 이를 공개해야 된다. 그게 철칙이죠. 사업자는 누가 준 정보만 공개하시라? 의뢰인 아니고 개공. 의뢰인 아니고 개공. 4번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5번 전속 중개계약의 경우에만 정보망에 올릴 수 있다. 거짓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정보망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정보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일반일 때는 공개할 의무는 없어. 없지만 의뢰인이 반대 안 하면 공개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의무는 아니지만 공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또 틀렸습니다. 맞는 건 아까 3번이었죠? 자, 100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100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당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공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벌써 맞았죠, 일단?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몇 명 이상? 30명 이상의 개공이 가입 이용 신청을 했어야 된다. 맞죠? 네, 맞는 얘기. 자, 2번. 거래 정보망은 개공이랑 의뢰인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개공이랑 의뢰인 상호 간인가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끼리끼리 정보를 공개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의뢰인하고 하는 거 아니고 의뢰인 안 껴줍니다. 자기들끼리 정보를 유통하는 거예요. 3번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지정받으려면요 컴퓨터 설비가 좋아야 되죠.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용량은 국장이 정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컴퓨터 설비는 누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설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개공이 갖고 있는 개인 PC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개인 PC는 그 뭐 용량이 얼마나 돼. 그쵸? 서버 용량이 커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수 회원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이용하려면. 그죠? 그래서 개공이 보유하고 있는, 이게 틀린 거죠. 굳이 얘기한다면 누가 보유하고 있는, 지정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4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하시라. 의뢰인 아니고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라. 이런 거죠 지금. 네. 5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지정한다. 여기 부가 뭐예요? 500명 이상의 컴퓨터를 부전고할 때 부가 뭐예요?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이거잖아요.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지정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 이게. 왜냐면 여기 보면
부가통신, 여기 보면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보면 법인도 되고, 이거 다시 합니다.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법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꼭 법인만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개인은 일단은 개인이든 법이든 부가통신사업자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통신사업자에 들어가기만 하면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지정신청 자격을 다 줘요. 그 뜻이에요. 근데 5번에서는 지금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만 지정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썼죠. 개인은 못하는 것처럼 썼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법인은 다 지정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개법인은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중개법인은요. 없다. 이거 아셔야 돼요. 다른 법인은 다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다른 법인. 대표적인 법인이 뭐예요? 지정 신청해서 지정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법인이 뭐예요? 협회가 한방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정받은 사이트예요, 그게. 협회가 바로 여기 법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법인. 그런데 중개법인 있죠? 여기는 지정을 못 받아요. 왜 그래요? 이거 한번 출시됐는데. 왜 못 받아요? 다른 법인은 다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개법인만큼은 지정을 못 받아요. 왜 그래요? 14조 때문에 그래요. 14조가 뭐예요? 법인 업무를 써놓고 있는 조문이죠? 몇 가지예요? 7가지죠? 7가지 법인 업무, 그것만 할 수 있죠? 나머지 못하는 거죠? 그 7가지 업무에 부동산 정보 제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개법인만큼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한번 출시됐던 거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구석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5번 지문은 뭘 물어본 거예요? 법인 사업자, 법인인 부가통신 사업자만 지정받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왜 틀린 거예요? 얘도 있어. 개인 사업자도. 이것 때문에 틀렸다. 맞는 건 1번이죠. 네. 넘어가셔서 이번에 이제 설명 의무로 갑니다. 166페이지 가보십니다. 4번. 기출문제입니다, 4번이.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2020년 10월 23일 중개 의뢰를 받아서 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사항을 확인해서 이를 당해 중개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설명해야 되겠다. 확인 설명 의무죠. 확인 설명 의무는 누가 하는 겁니까? 확인 설명은 누가 해야 돼요? 개공이죠, 개공. 수공은 의무는 없어요. 해줄 수는 있어도. 언제 확인 설명하는 겁니까? 언제? 중개 완성되기 전. 계약서 쓰기 전에 설명하는 거죠. 자, 누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 매수인처럼. 취득 의뢰인한테.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 손님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의뢰인한테. 자, 이게 확인 설명이에요. 그러면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완성되기 전이고. 맞았죠? 완성된 때 하시면 안 돼요. 완성되기 전. 또 하나,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죠? 1번 맞는 겁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항물의 확인 설명을 안 하면 어떤 사유가 되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하면 어떤 사유가 돼요? 500과. 다시 한번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공 얘기가 나오는데 중개대상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거짓말로 설명했어요. 설명을 제대로 했는데 근거 자료를 안 보여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설명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개공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개공은 어떤 제재를 받느냐? 설명 잘못하면 500겁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줄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줄 때 도장을 날인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를 몇 년간 보존하죠?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어요. 저 교부하고 보존하고 도장 찍을 의무, 개공의 의무. 그죠? 이걸 안 지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그렇죠. 이쪽이 더 무거워요. 업무 정지죠. 그래서
빨간 눈사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빨간 눈사람. 눈사람의 눈이에요. 500과 500과. 설명을 잘못하면 그 위에가 머리예요. 밑에가 몸통. 여기가 밑에가 더 무거운 거예요. 빨간 눈사람 기억하시대요. 빨간 눈사람. 이걸 물어본 거예요. 2번은 설명을 잘못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뭐라고 썼어요? 업무정지. 업무정지가 아니고 뭐예요? 500과 이렇게 되죠. 만약에 수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500과가 아니고 또요. 이거 출제 용순입니다. 자격 정지. 그죠? 자, 수공은 확인 설명서를 교부할 의무 있습니까? 최근에 잘 나옵니다. 없어요. 교부할 의무 없어요. 수공은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없어요. 수공은 날인할 의무 있습니까요? 얘는 있다. 얘는 날인할 의무가 있다. 날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날인 안 하면 자격 정지. 요거 안 하면 자격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빨간 눈사람, 그 다음에 옆에 소공은 노란 직사각형 냉장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자격 정지로 똑같아요. 누가 그래요? 소공이. 빨간 눈사람, 그 다음에 노란 냉장고. 이렇게 같은 거예요. 요때만 적용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출제 확률은 1000%. 안 나올 수가 없어요. 3번.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개업공인회사가 확인 설명할 사항에 들어간다. 아까 확인 설명사항 어떻게 암기했었나요? 확인 설명사항 어떻게 암기했었어요? 소벽실한 사람이 연근을 입에 물고 환장하는 것을 보고 권가 양반이 잘한다고 손뼉을 쳐가면서 예찬하더라. 에다가 예찬할 때 박수 치잖아요. 박수 치죠. 누가 박수를 치고 앉아있어요 지금? 권공이 예찬하면서 박수 치죠. 이렇게. 그러면 확인설명사항 쪽에 나오는 거 중요한 거 두 가지. 수가 뭐예요? 보수, 복비. 요거 뭐죠? 취득 관련 조세. 이런 것들이 설명사항에 들어갑니다. 요거랑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지금 조세가 설명사항에 들어간 거 맞죠? 여기 취득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만 들어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관련된 조세는 확인 설명사항에 들어갑니까? 종부세처럼 보유 관련 조세도 설명할 조세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보유 관련 조세는 안 들어갑니다. 종부세, 재산세는 건 설명할 조세가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서울에다가 13만 원 뭐 이렇게 공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13만 원을 공급하면 서울의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 13만 원을 누가 살까요? 무지하게 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사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지으면 그거 누가 가져가요? 돈 있는 사람 가져가요. 왜 그렇게 막 공급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거 갖고 놀라고 그런가 봐.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찬성하지 않을 수 있어도. 그보다 제일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임대주택 많이 지어야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걸. 그런데 지금 공공임대주택 지금 저쪽 노량진 쪽에도 지금 공급하는 행복주택 있잖아요. 공급한다고 그래. 되게 싸게. 주변에서 반대하고 난립니다.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목동도 그렇죠 지금. 그것을 행복주택 짓는다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난립니다 지금. 공공주택 많이 공급해가지고 집 없어도 전세보증금 조금만 갖고 그냥 살 수 있게 하면, 그리고 그냥 여행도 다니고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집 굳이 없어도. 그런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가 줄어요. 아니 돈이 많으니까 집을 샀어. 세를 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 오는 사람이 줄면 그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이 집값을 잡는 데는 다 찬성할 거 아니야. 겉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 찬성하면 제가 볼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일단 임대주택 많이 지어야 됩니다. 세입자들 들어갈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많이 확대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세금을 많이 물려야 됩니다. 근데 종부세 또 조사해보면 반대 여론이 그렇게 또 높아. 정말 실망스러워요. 낼 것도 아니면서 뭘 반대래요. 그러니까 그거 종부세, 재산세도 많이 현실화시켜야 돼요. 이번에 올랐다고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입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내가지고 걷은 돈 있잖아요. 임대주택 지어야 돼. 많이 지어야 된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어. 그런데 서울에 너무 많이 집중돼 있어요. 서울에 있는 시설 같은 거 좀 빼야 돼. 그럼 서울 집값 떨어질까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거예요. 그래도. 근데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진실일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나중에 이제 5년, 10년 지난 뒤에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시고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 우리가 뭐 정책을 펼 건 아니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점진적으로 살살 올라가면 괜찮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떨어진 거 안 좋죠.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집값 우리 알아보고서 저는 제가 사는 집 알아보고서 참 미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거래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전하고 또 많이 또 올라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자, 어디 했어요 지금? 세금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세금 보유 관련 조세는 설명할 조세가 아니에요. 종부세, 재산세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당사자한테 발급해주고 준다는 얘기예요. 확인설명서 원본이 됐든 아니면 사본이 됐든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하셔야 되겠다. 맞죠? 보존기간 3년. 이거 보존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보존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개공이 업무정지잖아요. 무조건 나온다는 거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하고 쉽니다.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맞아요. 당해 준경이라는 소공이 있을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그쵸? 근데 여기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까? 서명 또는 날인입니까? 미시어 및 둘 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이렇게. 예. 됐습니다. 쉬었다가 또 이제 또 하죠.